안녕하십니까. 광주 미리치과병원 교정과의 류경훈 원장입니다. 그냥 지극히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별로 심각하지 않은 정도의 문제가, 그것도 상하악 중 어느 한쪽에만 있다면 그냥 부분 교정으로만 하면 안 될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것이에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를 보시면 하악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래서 상악 앞니만 부분 교정으로 하면 되겠는데 그런 정도라고 일반인에게는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런데 상악의 앞니의 각도가 약간 앞으로 뻗어져 있는 게 저에게는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런 치열에 이런 입모습의 주인공이라면 치아를 4개 발치해서 입모습을 들어가게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입모습은 됐으니까 앞니만 살짝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분석해서 보면 상악 전체의 각도는 약간 앞으로 뻗어져 있고 입술은 약간의 돌출감을 갖고 있어서 4개 발치 치료 계획도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치열이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발치 교정 얘기에 앞서서 부분 교정 얘기가 먼저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하악은 난 전혀 신경 쓰이지 않으니까 상악 앞니 부분만 교정 치료하고 싶어요, 이렇게요. 여기에서 교합의 관계라는 개념이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좌측 사진은 정상 교합으로 1급 관계라고 불리는 상황인데요. 상악의 치아가 지그재그로 물리는 그런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붉은 실선으로 보이는 송곳니 관계는 상악 송곳니가 몇미리 뒤쪽에 위치하게 있게 되는데 이것이 1급 상태임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상악 전체 치열을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즉 치열의 앞쪽으로 당기게 되면 상악의 전체 치열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지그재그였던 붉은 실선이 직선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상악 전체 치열이 앞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상악의 앞니가 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교합 상태를 2급 부정교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도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치아를 빼지 않고 삐뚤어진 치아를 그냥 반듯하게 펴면 치아는 더 앞쪽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구겨놓은 종이를 마치 앞으로 펴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인데요. 즉 상악을 부분 교정으로 반듯하게 펴면 앞으로 더 튀어나오면 튀어나오지 뒤로 들어갈 수는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는 앞니로 라면 먹기도 힘들어져요. 여기에서 부분 교정으로 앞니를 뒤로 당겨 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림에서와 같은 두께로 치아 사이를 갈아서 치아의 사이즈를 대폭 줄여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뿐입니다. 아니면 치아 사이 삭제량을 좀 줄여서 약간만 들어가게 현실과 타협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에요. 이 케이스는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분 교정으로 소폭의 변화로 갈 것인지 2급 부정교합에서 출발한 문제이니까 1급으로 맞추는 전체적인 치료로 접근할 것인지, 이 두 가지 방법을 고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간에는 비용과 시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비용 차이도 크지만 시간도 1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부분 교정을 고민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의 순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 케이스는 상담 끝에 전체적으로 접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상악 치열이 하악 치열보다 좁아서 지난 영상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상악을 확대하기로 하였고, 확대 후에 앞으로 밀려나와 있는 상악 치열을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밀어 넣어줬습니다. 상악 치열이 전체적으로 후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앞니도 당연히 뒤로 따라 들어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그재그 패턴의 1급 교합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2급 교합이었던 교합 상태가 1급 교합으로 마무리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우측 치열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이제 치열의 지그재그 패턴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습의 큰 변화를 목표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치료 후에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돌출감이 살짝 줄어든 느낌, 그런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2급 부정교합을 절대적으로 1급으로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타협해서 부분 교정으로도 충분히 납득하고 받아들여질 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 상악이나 하악 어느 한쪽의 부정교합이 반대쪽의 부정교합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즉 하악 전치가 삐뚤어진 형태대로 상악 전치도 삐뚤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부정교합 상태이기는 하지만 나름 물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만의 부분 교정은 치료 후에 치료가 되지 않은 불량한 쪽의 영향으로
다시 원래대로 불량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싸고 간편해서 부분 교정을 택했다가 결국에는 싼 게 비지떡이라는 진리를 몸소 경험하시게 될 것이에요. 부분 교정의 적응증은 꼭 교정 후의 관리까지 충분히 검토된 후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추가 증례를 통해서 부분 교정의 적응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볼 예정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